안녕하십니까, 박인종에서합니다. 오늘 68강은 종교인들의 과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죠. 종교 활동은 근로 활동이 아니라 성직 활동이다. 그럼 성직 활동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과세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수십 년 논란을 벌이다가 작년부터 이제 과세라는 걸로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계세의 원칙에 의해서 소득 형평이 중요하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 종교의 주 수입원이, 주 재원이 이제 교인들의 헌금인데, 교인들의 헌금은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로 빠지기 때문에, 기부금 소득공제로 빠지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된 소득이에요. 과세가 안 된 돈이에요. 과세가 안 된 돈이 교회나 사찰에 흘러 들어가서 이제 비용으로 쓰이고 공익회도 쓰이지만 그 종교인 목사님이나 주지 스님한테 월급이 이제 나가는데 약간의 소득이 나가는데 그 소득이 이제 나올 때부터 소득공제로 과세가 안 됐으니까 결국 마지막 종착점에 가서는 과세 소득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논리적 쟁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종교 활동도 결국은 근로 활동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그러면 근로활동과 같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보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기타 수도로 보자. 기타 수도로 보되 그 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좀 혜택을 주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회계업무가 조사 전략책 128페이지에 잘 넣었었는데 이거를 제가 중시하지 않고 이제 강구를 했고 또 지난 1강부터 63까지는 이제 창업부터 기업의 청산 및 양도까지 그런 그 일반적인 경제 촉진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한 개씩 그 일반 과정을 하니까 이제 종교인 과세까지도 이제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세 재경전을 6월 6일자에 실었던 내용, 6월 6일자에 내지에 이렇게 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꺼내 들어서 여기다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시판을 보시면 이제 그 잘 나와 있는데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이 이 기타 소득 과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직장인들은 근로소득 과세예요. 기타는 좀 아무래도 근로는 이제 이게 땀 흘린 계속적, 반복적 이런 개념 때문에 좀 소득세율이 높아요. 그러나 기타는 아무래도 기타의 일반 개념이니까 조세 혜택 쪽이 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항목에서 일반인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종교인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니까 쟁점 차이로 볼 때는 이제 기타나 근로냐 그런 차이고 총 수입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종류는 뭐 거의 비슷한데 일반인도 총 급여에서 사내 근로복지금을 맡아서 받는 학자금,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은 총 급여에 합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자금은 이제 뺄 수가 있고 월 10만 원대 식대, 실비보상적인 교통비 같은 거, 회사가 사택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런 거는 빠질 수 있어요. 종교인도 마찬가지 총 수입에서 본인에 대한 학자금, 목사님이나 이런 이런 분들이 뭐 더 이상 배울 게 있겠냐만 그래도 또 뭘 있으면 빼주고 식사비는 당연히 그 안에서 뭐가 되시니까. 실변상 경우도 왔다 갔다 하는 그 포유 활동들, 사택 제공이 있고 해서. 그러나 일반 학자금은 과세한다. 일반인 학자금. 여기 사내근로복지금이 아니라 일반 학자금은 과세한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 필요경비에서 나오는 건데, 필요경비에서 근로소득공제는 많아야 70% 아니면 2%예요. 여기서 500만 원까지 70%, 1,500만 원까지는 40%, 이렇게 4,500만 원까지 15%, 1억 원까지는 15%, 이런 초과에 대해서 2% 이렇게 나오는데, 필요경비, 이제 여기서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필요비용 인정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부터 80%죠. 어쨌든 이거보다는 2에서 10%는 이게 더 크죠. 그죠? 큰데다가 구간도 큽니다. 이건 500만 원까지가 10%, 이것은 2천만 원까지가 80%나 공제해주고, 그 다음 초과 2천만 원에 대해서 50% 공제해주고, 그러니까 여기는 70%인데 80%고, 여기 40%인데 이쪽 50%가 너무 크잖아요. 그 다음 초과 6천에 대해서 30%고, 6천 정도 되면은 여기는 이제 15%밖에 안 되고, 이런 데는 30%고, 6천 초과에 대해서 20%.
여기 유치원 초과되면 이제 5%나 2%밖에 안 되는데 20%니까 어쨌든 종교인 쪽에서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일반 근로소득자들의 이 근로소득공제라는 거에 비하면 이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다. 그래서 종교인은 높은 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근로자는 낮은 율의 소득공제를 인정해준다. 이름이 다르고 율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구분을 비교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그래서 서로 갈등이 되니까 이건 활동이 땀 흘리는 활동이고 이런 성직자 활동이니까 이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이런 뜻이죠. 적용세율은 똑같아요. 이렇게 다 빼고 나면 1200까지는 6%, 초과 4600까지는 이제 15%, 초과 8800까지는 24%. 그러니까 어떤 여사람비 연봉도 이 정도 이상 될 때부터는 한계세율이 24% 붙는 거예요. 8,800원 초과 1억까지는 35%,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38%, 3억에서 40%, 이렇게 40%까지 가는데, 종교인들은 이 필요 비용이 많이 떼지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보죠. 종교인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연봉도 있는 분이 있지만, 종교인으로서는 다 그 안에서 비용이 다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 내에서 활동이 해결이 되니까, 초연봉이 8천이라고 치자고요. 8천 정도면 웬만한 종교인 입장에서 볼 때 중위소득은 될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작거나 그럴 때는 이거보다 더 작지만, 웬만한 교회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8천 한번 쳐봅시다. 8천이면, 여기 말한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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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가지 단계를 그대로 다 연결해서 2천까지는 20%, 80% 필요공개용이 20%만 소득이 된다 해서 400이고, 초과 2천에 대해서는 50%만 소득으로 봐서 1,000만 원이고, 초과 2천에 대해서는 30% 필요공개가 되니까 70%가 소득이에요. 그래서 2,014, 1,400이 되고, 2천 초과에 8천에 대해서 8천, 6천에서 8천까지는 이제 20% 필요경비가 되니까 80% 소득이 돼서 1,600이 됩니다. 286. 그래서 이 종교인 소득을 합산하면 400, 1,000, 1,400, 1,600을 더하면 4,400이 되죠. 3,000, 4,000, 4,400. 그래서 이제 본인공제, 기초공제, 가족공제 등등 쭉쭉 빼면 한 1,000만 원 정도 빠져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과세 표준이 한 3,400이 될 겁니다. 3,400이. 3,400이 되면은 3,400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1,200까지가 6%니까 70이 많이 나오고, 초과 4,600까지니까 초과 2,200에 대해서 15%가 돼서 400만 원이 나옵니다. 330만 원이 나옵니다. 2,200에다가 15%는 3,300. 다음은 402만 원이 돼. 402만 원. 402만 원이면 총 받는 연봉 8천에 비해서는 약 5%네요. 5%. 5%는 우리가 사업소득의 한 원칙 3%, 아니면 기타 소득의 원칙 6% 이런 것보다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총 연봉이 8천이 되더라도 400 정도로서 5% 정도니까 이 정도는 그냥 명분상 우리도 세금 낸다라고 명분을 하기에 적당한 정도의 소득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종교인들도 연봉 3천 이하의 면세점 이하라면 아예 근로소득 쪽으로 해가지고 근로소득세 공제도 받고 그러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인 과세가 이제 됐다 하더라도 그 부담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고 또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교활동 소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더 이상 반발 없이 사회적 논란 없이 형평과세와 국민 모두의 국민 계세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볼 때 종교인 성직자들도 과세를 하는 것이 큰 부담도 아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국가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특별 혜택적 그 계산 구조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용함에 있어서 갈등도 없고 합법적이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종 해설이었습니다.